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오후 10시 17분입니다. 예, 코스피 200 지수. 뭐, 월봉은 사실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뭐, 하단선이 335에 있으니까. 예? 335에 있으니까. 뭐. 지금 6개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단선 6개를 몽땅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흔치 않죠. 예. 이런 봉은 웬만해서는 잘 안 그리는 봉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린다 라고 막 떠들기에는 사실은 차트만 봤을 때는 글쎄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는 돈이에요. 돈. 예? 돈이 문제예요. 지금 주봉만 보시면 주봉의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단선이 여기 있고.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찍을 거라고 봐요. 예? 둘 중에 하나는 찍을 거다. 330 정도를 찍든가 아니면 316을 찍든가. 둘 중에 하나는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두 개 다 찍을 수도 있고요. 확률상 둘 중에 하나는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봉은 누차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복귀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만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매수예요. 네? 월봉을 보면 무조건 매수예요. 자, 월봉은 매수예요. 왜? 하단선이 335.28 정도에 있으니까. 이 아래는 다 매수인 거죠. 네. 문제는 저가를 깼어요. 응? 저가를 깼다고. 그러니까 저가를 깬 상태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단선은 329.38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얘가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봐요. 네, 요 자리. 그러니까 이게 주봉의 상단선이고 월봉의 하단선이에요. 그래서 위로 끌어올리면 여기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329.38. 예? 그러니까 오늘 고가 넘으면 여길 본다고 생각해요. 예? 오늘 고가를 넘으면 여길 볼 거다. 근데 문제는 아래로 내려가면 316 라인의 하단선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316까지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봉을 그릴 거냐? 예? 자, 지금 상태로 보면 요런 봉을 그릴 거냐? 아니면 이런 봉을 그릴 거냐?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봉을 그리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면 되죠. 이런 봉을 그리고 싶으면요.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률이 높으려면 수급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이 화요일에 여기 하단선 있죠? 수요일 되면 또 올라와요. 네, 수요일 되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요. 이렇게. 목요일 되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화, 수, 목요일 날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자,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네? 저가를 지키면 사시라고. 저가를 지키면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근데 일봉이 저가를 깨. 그럼 이 밑에 보세요. 공간이 비어 있죠. 네? 주봉은 여기 밑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 저가 깨지면 이만큼 내려갈 수 있어요. 이만큼. 네. 316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9포 아래로 9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 깨면 사지 마세요. 됐죠? 네? 일봉이 저가를 깨면 사지 마세요.
수요일날 저가 지키면 사면 되지. 수요일날 저가를 지키면 사면 되는 거지. 화요일날 저가 깼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해되셨죠? 자,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한다. 네?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한다. 네, 근데 일봉이 저가를 안 지키는데 굳이 매수할 필요 없다요. 일봉이 저가를 안 지키는데도 매수를 하는 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네,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해도 되지만 일봉이 저가를 지키지 않는데도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수요일까지는 어쨌든 방어할 의지가 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신규 매수는 없어요. 그냥 보유 여부만 잘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일구간이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내일 내릴 거면 종가가 내릴 거예요. 뭐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종가가 내릴 겁니다. 이렇게 종가가 내려야 하방이에요. 만약에 종가가 내리면 하방에 관심이 있는 거고, 종가가 오르면 수요일까지는 상방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요일날 판단하셔야 돼요. 목요일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일 내리면 하방이 열리는 거고, 내일 오르면 수요일까지는 일단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보고 목요일을 타겟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수급인데, 수급을 이렇게 보자고요. 수급이 굉장히 골때려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상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인은 모릅니다. 지금 8조 7천억이에요. 8.7조 매도고 개인은 5.2조 매수입니다. 자, 이거 보고 상방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수급을 보고 8.7조를 매도하고 있는데 상방이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위를 보셔야죠. 근데 저는 이 수급으로는 상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방으로 갈 수 없는 수급이에요. 8.7조.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최고치가 7.9예요. 마이너스 7.9조가 최대치입니다. 넘었어요. 이건 월이잖아요, 월. 얘는 10거래일이에요. 10거래일로 8.7조예요. 그러면 2023년도 이후 최대입니다, 최대. 그래서 이 수급으로 상승한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상방은 포기해요.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다고. 월봉에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상방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장은 대부분 월봉 종가는 내려요. 월봉 종가가 332.40이거든요. 저는 이번 달 종가가 얘보다 낮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332.40보다 낮다. 그러면 332.40보다 낮다라는 거는 지금 위치에서 한 7% 정도 오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상단선 위치는 329잖아요. 그러니까 329에서 332까지가 어쨌든 매도자가 노려볼 만한 자리고 327부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요 수치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일단 월봉이 저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분할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돈 때문이라도 지금 돈 구조로는 저는 도저히 이거는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는 있는데
위로 가려고 그린 차트라고는 저는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는 이제 332.40보다 낮을 거다. 그러니까 332.40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서는 매도 전략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 보여드릴게요. 일목을 볼 건데, 자, 일목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디 봉을 봐야 되냐면 2시간 봉을 봐야 돼요. 2시간 봉을 봐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죠? 여기인데, 다음, 여기 11시에요. 1시. 자, 1시까지 329.96보다 낮으면 돼요. 1시까지. 1시까지 329.96 이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가능한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 둘, 셋, 둘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333.05예요. 지금 목표가 333.05라고요. 그러니까 329를 넘어버리면 329.96을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330을 종가로 찍어버리면 오후 1시까지, 그러면 333까지 열린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저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차트가 이게 다예요. 이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330을 넘는 건 상관없어요. 오후 1시까지는. 근데 오후 1시에는 내려와야 돼. 이해되셨죠? 얘가 329.96이에요. 이게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 사이에 이 공간을 쓰는 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오후 1시까지는. 근데 오후 1시 종가 기준으로 329.96 아래로 내려와야 333을 안 갈 수 있죠. 만약에 오후 1시에 329.96, 그러니까 330을 상회하면 333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건 열어두세요. 그러니까 여길 가느냐 마느냐가 관건입니다. 내일은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봉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관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봉만 잘 보세요. 이 봉만. 지금 제가 의심하는 거는 위로 갈 생각이 있으면, 위로 갈 생각이 있으면 외국인도 그렇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옵션만 상방을 세팅해 놓고 선물도 매도 치고 현물도 매도 쳤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봤을 때는 증시가 올라도 계속 매도 치겠다라는 사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의 흐름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인지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올라가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연봉 때문에 그래요. 연봉. 연봉으로 보세요. 연봉으로 보시면 이게 양봉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양봉이 15조짜리예요. 15조. 15조예요. 15조를 매도 쳤는데 양봉이야. 그리고 종가도 상승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15조를 손절하면서 위로 간다? 그게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상 더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위로 올라가는 걸 어떻게든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더 간다고 한들 15조에서 얼마나 줄이겠냐는 거예요. 15조에서 얼마의 금액을 줄이겠냐는 거죠. 이미 늦지 않았을까요? 늦었다는 거예요. 제 판단은 늦었다고. 지금 연봉 기준으로 15조 원을 매도 쳤는데 15조 원 매도해서 종가는 상승하고 봉도 양봉이다. 이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또 막무가내로 이제 기다린다고 하면 사실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뭐 이 상황에서 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15조를 매도 치고 있는데, 한 달 평균 4조 원씩 매도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방이다라고 어필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로 갈 거면 매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위로 갈 생각이 있으면 매집을 해야지, 매집을. 근데 매집을 안 해요. 네? 왜 매집을 안 할까요? 저는 몰라요. 근데 매집을 안 하잖아. 그러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걸 상방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음봉이면 이 수급이 맞죠. 수급 대비 봉도 맞는데 지금 봉하고 수급이랑 거꾸로 가요. 15조 매도 쳤는데 양봉이다. 저는 이 부분에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위로 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올리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올리면 뭐 할 거예요? 올려봐야 양봉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봉 수급이 아니잖아. 15조 매도예요. 어떻게 양봉을 그려요? 예? 그러니까 상방은 제한적이고 무너질 때 한 방에 무너져도 상관없죠. 여기서 20% 밴들 외국인이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15조 매도인데. 그리고 두 번째 볼 거는 7월 이후의 누적이에요. 7월 이후의 누적을 이렇게 보시면 개인은 16조 4천억을 샀고 외국인은 39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곧 40조가 돼요. 제가 외국인이 40조 매도 치는 거는 2007년도 이후 누적이랑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후 누적 두 번 봤어요. 예? 누적으로 40조를 매도하는 거는 그때 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전 기록은 없어서 못 보고 2000년 이후, 2003년 이후의 기록을 딱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한 그 자리, 외국인이 40조 원 가까이 매도한 건 그 두 번인 것 같아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랑 코로나 사태. 그 두 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도 누적으로 거의 40조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거 돈도 한번 쭉 짚고 넘어갈게요. 설명만 드리고 판단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내리시면 돼요. 저한테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상방은 없다고 봐요. 이 수급의 상방 어떻게 봐요? 자, 이게 지금 2024년도 1월에서 7월 11일까지 개인은 18조를 매도했어요. 외국인은 26조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수급이잖아요. 16.4조야.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차액이 1.6조 남았어요. 1.6조 남았다고요. 이 1.6조가 1.6조가 어떤 돈이냐? 작년 물량을 청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1.6조. 근데 외국인은 지금 39조잖아요. 거의 40조죠? 그러면 얼마예요? 14조를 더 판 거죠. 14조를 더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14조까지 왔다고. 추가로. 그럼 이 14조가 어떤 돈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자, 26조에서 40조가 된 거니까 40조가 된 거니까 14조를 더 팔았다고요. 자, 근데 이 14조가 어떤 돈이냐? 2023년도에 11.2조인가? 매수했고, 그럼 이걸 털어야죠. 11.2조를 털면 되잖아요.
1.2조 매수를 털면 얼마예요? 대략 3조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순매도로 3조인 거예요. 예? 외국인은 순매도로 3조라고. 들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은 건 뭐예요? 개인 물량이 남은 거지. 예? 개인이 매수를 해야 되는 물량이 남은 거지 외국인이 매도를 해야 되는 물량이 남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판단은 외국인은 하방으로 굳혔다고 봐요. 왜? 보유한 주식이 없어. 예?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한테 매수를 더 넘겨야 돼. 예? 개인한테 넘겨야 되는 매수 금액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툭 까놓고 얘기하면 10조 원 넘게 남았어요. 응? 10조 원도 넘게 남았다고요.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개인한테 계속 주면서 내려가야 돼. 그냥은 못 내려가. 개인이 지금 현물을 판 게 있어요. 응? 현물을 판 금액이 있다고요. 그걸 매수시켜야 돼. 근데 비싸게 매수시켜야죠. 싸게 매수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 싸게 팔고 비싸게 매수시켜야죠. 비싸게 팔고 싸게 매수시키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타 법인이랑 연기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개인이 매수해야 되는 돌 자꾸 중간에서 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한테 넘어가지 못하는 물량 때문에 빠지는 것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거죠. 외국인만 보면 지금 뭐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는 돈 아니에요? 뭐 누적 40조인데 누적 40조면 거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 돈이에요.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의 자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자금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정도의 위력이 있는데 예. 그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레벨이. 근데 지금 이걸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닌 거잖아요. 예. 뭐,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제가 2007년도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2007년도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제가 누적으로 계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수급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심각해요. 저만 심각한 거지 사실. 뭐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뭐 중요하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40조를 매도한 건 진짜 엄청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건데. 누적으로 40조를 매도했다.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정작 그까짓 거 40조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까짓 거 40조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을 때 제가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혼자 호들갑 떨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2007년, 8년 2년간 외국인이 매도친 금액이 얼마일까? 58조 3천억입니다. 자,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예, 58조 3천억이잖아요. 그쵸? 예. 제가 이거 2027년도 1월달부터 계산한 거예요. 58조 원 팔았어요. 지금 40조까지 왔다고. 예? 지금 40조 원대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응? 무시 못할 수치라는 거예요. 3분의 2예요. 3분의 2.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수급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1년이잖아요? 1년도 안 됐어요. 2024년도 7월 달부터니까 올해 6월 달까지 가야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된 거예요. 10개월 동안 40조를 던졌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를 좋게 보는 걸까요? 저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닌 것처럼. 예, 아직 내려가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거지. 지금의 수급으로 위로 간다? 가능할까? 자, 10월 달에 리먼이 터졌잖아요. 그럼 10월 달까지만 볼게요. 58조에서 2개월을 빼는 거죠. 11월 달, 12월 달을 빼보면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도대체 2년간 얼마나 팔았을까? 57조. 예? 57조 팔았어요. 57조.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 팔았을까요? 2007년도. 1년치 데이터를 지워볼게요. 자, 2007년도 데이터만 보면 보세요. 24.7조입니다. 그럼 57조 중에 24.7조면 33조. 그죠? 33조를 2008년도에 팔았다는 얘기고, 네. 57조였죠? 57조. 자. 그러니까 저는 이 40조라는 금액이 너무 커요. 이거 뭐, 제가 분석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예? 분석을 하면 뭐 할 거냐고, 파는데. 안 무서운가요? 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2007년도에 24.7조를 팔았는데 합쳐서 57조였잖아요. 그러면 33조잖아요. 2008년도에. 이렇게 해서 57조를 던진 거죠. 근데 지금 40조예요. 40조라고. 그럼 이게 좋은 장일까? 좋은 장일까요? 네. 좋은 장인데 40조나 던지고 떠나요? 왜 떠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면 말 바꿔야죠. 외국인이 매수하면 말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2, 3일 안에 외국인이 한 조 단위에 가까운 만약에 현물 매도를 하는 날이 나오면 저는 상방은 없다고 봐요. 예,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상방은 없는 거죠. 지금 325예요. 예, 325에 지금 누적으로 8.7조입니다. 한 달. 근데 332가 종가예요. 7% 남았어요. 그럼 7% 올리는데 8.7조를 청산해야 돼요. 매수로 바꿔야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럼 1포당 얼마예요? 1포당 1조가 넘어요. 응? 1포당 외국인이 1.2조? 1.2조씩 사도 8.7조가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하루에 1.2조씩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2거래일 남았으니까 한 7천억대. 하루에 7천 한 200억씩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이거 살 수 있을까? 안 살 것 같아요. 살 거면은 밑에서 샀지. 안 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되 외국인이 대량 매수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차피 332.40은 못 넘을 거고, 예. 지금 수요일까지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수요일 이후에는 지지할 힘도 없는데 과연 그때 이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그때까지 외국인의 누적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는 거예요. 8.7조에서 줄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결론은. 오늘도 지수가 1% 오르는데 2천억대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올려라, 나는 판다예요. 네? 너는 올려라, 나는 팔겠다. 뭐 미국 증시가 올라서 증시 갭 떠도 나는 던진다요. 위는 관심 없는 거죠. 더 비싸게 주면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달 마감까지는 저는 뭐 올라도 매도, 내려도 매도입니다. 올라도 매도, 내려도 매도. 외국인이 매도하면 매도가 맞다고 봐요.
매도로 물리면 보유해야 된다고 봐요. 왜? 어차피 쟤네들이 8.7조 저거 매수해야 되니까. 근데 저걸 고점에서 매수할 거냐? 고점에서 저 8.7조를 다 털어요? 못 털걸요? 못 털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털려면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결국엔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누적 거래를 할 때 일시적으로 한 3조 원 가까이 외국인이 매수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살짝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예. 보시면 예. 여기 7조까지 갔다가 4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7.2조에서 4조까지 떨어졌으니까 3조 2천억을 매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누적으로 4조였어요. 지금 15조예요. 15조. 이거 어떻게 줄여? 예? 이건 못 줄인다고요. 예? 지금 위치에서 못 줄인다고. 불가능하다고요.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미국 증시가 오르면 이거 청산될까요? 15조가? 네? 이 15조를 어떻게 청산해요? 이 15조가 청산되려면 바닥을 찍어야 돼요. 다시. 바닥을 다시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바닥부터 다시 매수하면서 다시 올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급으로 매수가 들어가려면 303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드랍이에요. 네? 여기서 333도 갈 수 있어. 335도 갈 수 있어. 근데 가도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가도 떨어질 거라고. 그럼 여기서 335 가는데 얼마 털 건데? 2조? 3조? 그러니까 3조 털어서 마이너스 12조가 됐다고 쳐요. 그래서 335를 갔어. 그러면 335에서 이제 12조 다시 매수해요? 어렵지 않을까요? 7조도 못 털어가지고 지금 15조가 됐는데 15조가 된 걸 어떻게 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해. 봉은 움직이겠죠. 봉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릴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15조인데 작년 7월 이후로 40조, 올해 시작 이후로 15조를 매도 쳤는데 이걸 수급으로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바꿔서 일주일 상승한다. 그럴 수 있죠. 일주일 상승하면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남은 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증시가 상승하는 게 상승을 뜻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외국인이 5천억 이상씩 매수로 접근하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다시 자빠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매도 관점은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일단 유지한다예요. 증시가 올라요. 그럼 욕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욕 하루 이틀 먹은 것도 아니고 3개월 내내 먹었잖아요. 연봉 보고 저점 깨지게 생겼다고 얘기했다가 356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안 돼요. 망했다는 분도 있고 이 방송 보고 진짜 피해 막심하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딱 12거래일 만에 다 끝냈어요. 그죠? 60거래일 가까이 오르고 12거래일 빼가지고 작년 저점 깼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 판단은 이게 더 오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 한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유지하는 게 돈인데 차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돈인데 돈은 차트를 유지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돈만 봤을 때는 300 아래에 있는 게 정상이야. 300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정상이라고요. 근데 300 아래에 있어도 되는 걸 지금 325 위에 있으니까 25%를 프리미엄을 준 거잖아요. 이 프리미엄을 왜 줬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드랍입니다. 저는 상방 생각을 못하겠다. 단지 이번 달이 많이 남았어. 아직 12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2거래일을 나누어서 어쨌든 빼야 되잖아요. 아직은 빼기에는 시간이 좀 더 이르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2, 3일 더 버틸 수는 있다.
2, 3일 더 버틸 수는 있다예요. 운이 없으면. 근데 내일 무너지나 2, 3일 뒤에 무너지나 어쨌든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대할 건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데 10% 올라갈까? 여기서 10%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10% 올라가는데 8.7조 필요해요. 8.7조. 네. 어렵겠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건 10% 내외고 내려갈 수 있는 건 15%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 2배잖아요. 2배. 하락이 상승에 비해 가능성이 2배 정도 되는 거니까. 아니다. 2배가 아니라 1.5배군요. 위로 10%, 아래로 15%, 25%. 위로 10%, 아래로 25%죠? 2배는 안 되는구나. 그죠? 2배는 안 돼요. 1.5배네, 1.5배. 네. 1.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입장은 그래요. 네. 오를 수 있다. 네. 오르는 걸 부정하지 않겠다. 네. 올라도 하는 수 없다. 네. 이게 제 기본적인 판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못 지킬 거다. 지금의 수급으로는, 네. 올라가는 걸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0% 오른 날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하루에 20%를 빼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그런 수급 상태예요. 근데 저한테 언제 내릴 거냐 물어보시면 입을 닫아야 돼요. 몰라. 언제 확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르겠고 지금 수급으로는 상방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걸 택할게요. 욕을 먹는 걸 택하겠다. 이 수급에 저는 상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누적 40조 지금 누적 40조에 월별 4조 월별 4조 매도, 누적 40조 매도, 월 8.7조 매도의 수급을 보고 이게 상승 추세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제 양심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트로는 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이상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을 택할래요. 하방.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눈치껏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제시한 건 그거예요. 327에서 332까지는 긁어모은다. 모르겠다요.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327에서 332.4까지 긁어모은다. 매도로. 대신 기간을 3일씩 두고 한 번 내가 매도했어요. 327에 매도했어. 근데 증시가 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 말고 327에서 매도했으면 332 부근까지 갈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3일을 기다려도 332가 안 와. 그러면 한 번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331을 찍었는데 그 다음날 327을 찍었는데 그 다음날 331을 찍었어. 그러면 3일이 아니라 가격이 만족하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할로. 다른 의견은 없어요. 제 머릿속에 아직 타이밍이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건 가능할 것 같고 제 결론은 월 종가는 최소한 332.40보다는 낮을 거라고 봐요. 이게 1. 기대치 1은 322.66 하회다예요. 이게 두 번째죠. 기대치 2는 기대치 2는 305.56이에요. 자, 1, 2, 3, 4, 5 이렇게 볼까요? 1이 332.40보다 낮을 거다. 2는 322.66보다 낮을 거다. 이게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2352보다 낮을 거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3은 305.56보다 낮을 거다. 이거 코스피로 환산하면 2277.99 언더예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3개의 기대치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분화하면 5개죠. 코스피 포함해서. 네, 이런 목표치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게 최악. 예? 최악은 332.40보다 낮은 거고, 요거는 보편.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대치예요. 322.66을 하회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도 뭐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해 보여요. 예, 근데 여길 갈 거냐? 여길 가야 지금 한박 웃음이 터질 텐데, 이거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일단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뭐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 없어요. 움직인 게 없어서. 네, 내일 필요한 거 종가 하락입니다. 고가는 상관없어요. 고가는 상관없고 종가만 내려주면 돼요. 종가만 내려주면 되고 120분봉이 골드만 안 내면 돼요. 120분봉 골드만 안 내면 뭐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내일 종가 하락, 외국인 현물 매도, 120분봉 골드 크로스 안 나면 만족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